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라남도 지사를 놓고 민주당 내 갈등, 그리고 경기도지사 후보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 내부의 친한 사람들 사이의 다툼, 이런 얘기를 보여드렸는데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엔 경기도의 민주당 후보 자리 얘기죠. 어떤 분들의 얘기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잘 아시다시피 네. 경기도지사로 출마 선언을 한 네. 경기교육감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과 원혜영 민주당 의원은 네. 아주 오래전부터 가까운 네. 친구 사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40년 지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원혜영 의원과 김상곤 교육감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원혜영 의원하고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 같이 서울대를 다녔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정치 생활을 하면서 계속 동지적 관계를 유지해 왔거든요. 네. 김 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경영학과 69학번이고 네. 그다음에 원 의원은 역사교육과 71학번입니다. 69학번과 71학번이요. 2살 차이는 나지만 네. 뭐 둘이 각 다른 길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한신대 교수로 있으면서 교육감으로 나와서 출마를 했을 때 원혜영 의원이 또 많이 도와줬고요. 네. 또 그 당시 71년도에 아시다시피 대학생들이 교련 반대 투쟁을 많이 했었는데요. 함께 같이 강제 징집됐다가 전방에서 같이 소총소로 일을 복무를 하게 했고요. 그런 인연 때문에 40년 동안 지금 계속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하면서 같이 온 친구 및 동지 선후배 같은 사이죠. 네. 자, 그럼 실제 이런 말을 나눴군요. 내 서울대 후배 가운데 가장 아끼는 게 원혜영이다. 이렇게 애정을 표시했고 내가 김상곤 교육감의 측근 1호다. 저랬던 두 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원혜영 의원은 1월 말에 김상곤 교육감이 자신의 지지 세력들을 다 함께 관악산 산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원혜영 의원도 거기 기꺼이 참여해서 덕담을 나눠주고 교육감으로 나가게 되면 더 많이 도와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아주 서로 간에 친분을 유지해 왔었죠. 네. 그러면 이제 어제 소개해드린 전라남도에서는 이낙연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굉장히 날선 공방을 벌였거든요. 노욕이다. 이렇게 박지원 의원을 겨냥해서 이낙연 의원이 말하기도 했는데 이건 좀 상황이 다르네요. 우호적인 경쟁 모습이 좀 예상되네요. 사실 지금 김상곤 교육감 같은 경우에 이제 미안하다, 이해해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원혜영 의원은 환영한다, 아름다운 경쟁을 하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 상당히 아까 말씀하신 전남지사하고 다르게 원혜영 의원은 지금 당내에서도 배심제로 경선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 배심제로 경선을 하게 되면 당원들이 배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김상곤 교육감과 원혜영 의원이 경선을 해야 되지만 여기 또 김진표 의원도 있죠. 당내 경선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는 경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김상곤 교육감이 불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새로 들어온 분이니까. 근데 이제 원혜영 의원은 의외로 본인도 해야 되지만 배심제를 주장을 하거든요. 이거는 당원하고 상관없이 각 지역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무작위로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켜본 다음에 TV 토론회 등을 지켜보고 후보를 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심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원혜영 의원이 의외로 그런 거를 주장하는 거는 김상곤 교육감과 말 그대로 정말 아름다운 경쟁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기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론조사 계속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여권에서는 남경필 의원이 선수가 가장 많고 유력하게 주목받고 있으니까 일단 오늘은 남경필 의원을 좀 주체로 놓고 상대 야권 후보로 누가 나올지 한 명씩 대입해 보면서 조사한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대 김상곤 경우입니다. 한번 숫자 보시겠습니다. 어떻나요? 이 정도 차이면은 아직은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인지도가 그만큼 전국적으로는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사실 선거가 아직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요. 저는 10% 안팎의 차이를 가지고 우세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섣부른 예측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남경필 의원은 지금까지 도지사를 나가겠다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출마 선언 직후에 저렇게 47%라는 지지가 나오는 것은 대단한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진표 민주당 의원 역시 이제 선언한 상황인데 경선이 남아 있습니다만 둘의 대결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도 남경필 의원이 좀 앞서는 걸로 나오네요. 역시 한 10% 정도 남경필 의원이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제 원혜영 의원은 어떻습니까? 그 역시 숫자를 좀 보겠습니다. 자, 45대 31, 오차의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범위인데요. 자, 이 경우는
47대 24 차이가 조금 더 크긴 하네요. 역시 아무래도 원혜영 의원이 그 3자 구도에서는 네. 지금 약간 좀 밀리는 게 아니냐. 새 후보 중, 민주당 새 후보 중에는. 네. 그런 게 이제 여론조사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남경필 의원이 그동안 이제 5선을 하는 경우에 계속 전국적으로 신문이나 방송에 기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2단계에서는 조사는 그냥 인지도가 어느 정도냐 그 정도 보는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오늘 안 그래도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원들한테 물어봤는데요. 네. 말이 이제 어차피 지금 관심을 받지 않습니까? 네. 김진표, 원혜영, 김상곤 세 사람이 치르는 경선. 네. 마치 정몽준과 그다음에 지금 현재 김황식 네. 전 총리가 경선을 치르면서 관심을 끌듯이 네. 민주당도 경기도에서 이런 빅매치를 통해서 경선을 하면 네. 그 지지도도 올라가고 네.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서 잘 알게 되면 네. 이 정도 차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고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뭐 누가 나와도 남경필 의원이 이제 앞서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 내에서도 조사를 해보면 네. 남경필 의원이 36%, 네. 김영선 전 의원이 4.9%, 원유철 3.8%, 정병국 3.4%로 사실 남경필 의원이 당내 경선에서 상당히 앞서는 곳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남경필 의원이 아직 그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일요일 날 모레 이제 12시 30분에 수원의 한 시장에서 네.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합니다. 네. 기자한테 전화 와서 12시 30분에 할 건데 채널A의 뉴스에서 생중계를 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본인의 출마 선언에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들었죠. 그러니까 출마 선언을 한 게 아니고 출마 의사를 이제 최근에 밝혔죠. 그렇죠. 그동안은 안 나가겠다라고 했다가 네네.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 출정식은 이제 말씀한 대로 일요일 날 네. 해야 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